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 8월 이투스 모의고사 한국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가다섬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 자, 가는 지금 위도 경도를 봤을 때, 자, 남한의 최서단인 백령도고요. 자, 나는 경도가 130도 50분, 그러니까 독도보다는 약간 동쪽에 위치한 울릉도가 되는 거고, 자, 나는 위도가 33도입니다. 자, 가장 남쪽에 위치한 마라도가 되겠죠. 자, 여기서 가섬은 백령도라는 건 혹시라도 모르시더라도 나와 다만을 가지고 선택지를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먼저 기억에 우리나라 영토 4극 중 하나이다. 백령도는 최서단이 아니죠, 맞죠? 그래서 최서단은 북한에 있는 마안도입니다. 그래서 백령도는 4극 중에 하나가 되진 않고요. 자, 니은의 마라도는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죠. 자, 니은은 맞습니다. 자, 디귿에 울릉도, 마라도 둘 다 통상기선을 적용하는 섬들이죠. 자, 그러면 디귿도 맞고요. 자, 가다 중 태양이 남쪽하는 시각은 동쪽이 가장 빠른 거니까 나가 가장 이르다라고 해야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2번입니다. 자, 여기서 백령도를 혹시라도 모르시더라도 정답을 2번으로 고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자, 2번으로 갑니다.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가에 하천이 있고 하천 옆에 평야가 넓게 발달합니다. 자, 이 평야는 범람원이 되겠죠. 자유공유 하천이 홍수시 범람으로 인해 퇴적시킨 평야 A와 B는 모두 지금 범람원이고, 자, 범람원 중에서도 하천 바로 옆에 위치한 B는 자연재방, 자, 그 뒤쪽에 위치한 A는 배후습지가 되겠죠. 자, 오른쪽 지도를 보면 자, 여기가 지금 경사 급변점이야. 이쪽이 이제 C, 바로 C 있는 곳.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채꼴 형태로 퇴적된 지형이 나타나죠. 그래서 나는 지금 선상지입니다. 그러면 C는 선상지의 정상에 위치한 곳이니까 선정이고요. 자, D는 선앙에 위치한 인공저수지입니다. 자, 위치는 선앙이고, 자, D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일부러 만든 인공저수지입니다. 자, 선앙에 위치한 인공저수지. 자, 선택지 풀어볼게. 자, 가는 나보다 복류천이 잘 나타난다. 복류천이 나타나는 곳은 선상지의 선앙이죠. 그러면 1번은 틀린 거고, 자, 2번에 나는 가보다 전통 취락 입지에서 하천 범람이 끼치는 영향력은 범람원 쪽에서 큰 거죠. 그러면 틀렸고, 자, 3번에 D는 하천 유로 변경으로 형성되었다. 자, D는 인공저수지입니다. 유로 변경으로 형성된 우가코 같은 호수는 아닌 거죠. 자, 3번 틀렸고, 자, 4번에 A는 B보다 토양의 투수성이 높다. 토양의 투수성이 높으려면 퇴적물의 입자가 커야 됩니다. 하천 바로 가까운 자연재방이 퇴적물 입자가 크기 때문에 토양의 투수성이 더 높죠. 그래서 B가 더 높아야 되고요. 자, 5번에 C는 A보다 하천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자, C가 산지에서 평지로 나오는 하천 상류의 경사 급변점에 위치한 곳이고, 자, A는 하천 하류의 평야 지역이니까 퇴적물의 입자 크기는 상류의 C가 더 큰 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AD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찾아야 될 게 사주, 석호, 해식의 해안당구이고요. 자, 사진으로 나와 있으니까 문제가 너무 쉽습니다. 자, 먼저 A가 석호, 자, B가 석호 앞에 사주, 자, C가 해안절벽 해시계, 자, D는 절벽 위에 평탄면 해안당구입니다. 자, 선택지 해보자. 자, A는 동해안보다 서해안에 많이 분포한다. 자, 석호는 동해안이 더 훨씬 많은 거죠. 서해안은 없습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B는 사주는 모래가 퇴적된 지형이기 때문에 파랑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파랑에너지가 분산되는 만입부에서 만에서 잘 발달합니다. 자, 2번 틀렸고, 자, 3번에 해안 절벽을 보호하기 위해 모래 포집기를 만든다. 여기는 모래가 없는데 모래 포집기가 필요가 없겠죠. 자, 모래 포집기는 어디에 만드냐 하면 사구에다가 만드는 거죠. 사구. 자, 4번에 D는 파랑의 작용으로 형성된 퇴적물이 발견된다. 해안 당구는 과거에 파식대였던 것이 융기를 한 거죠. 그래서 파식대 시절에 형성된 둥글둥글한 자갈이나 모래가 해안 당구에서도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랑의 작용으로 형성된 퇴적물이 발견된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둥근 자갈이 발견된다 하는 말과 같은 거니까 정답은 4번이죠. 자, 5번에 A와 D 모두 융기의 영향을 받았다는데 이 중에 융기의 영향을 받은 건 해안단구 하나입니다. 자, 석호는 융기와는 관련이 없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 자, 왼쪽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자, 오른쪽은 이중환의 택리지입니다. 그래서 둘 다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거니 실학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 자, 니은에 A는 배가 다닐 수 없는 하천을 표현한 거라고 했습니다. 자, 배가 다닐 수 없는 하천은 이렇게 한 줄로 표현을 하죠. 만약에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이라면 하천을 이렇게 쌍선 두 줄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다닐 수 없는 하천. 자, 니은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오른쪽 택리지에 자, 기억을 읽어보시면 큰 들과 작은 산이 모두 평화라고 맑고 아름다워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동네의 인심을 설명하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인심은 그 동네 사람 착해서 사람 살기 좋다 뭐 이런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의 어떤 기질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인심입니다. 여기는 산과 물의 경치가 아름답다고 했으니 인심이 아닌 산수를 표현한 거죠. 자, D가 틀렸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철원입니다. 철원. 지금 철원. 자, 철원하면 일단은 우리가 용암대지가 유명한 지역이다라는 게 일단 생각이 나야 되고, 여기서 니은에 검은 돌이 마치 벌레 먹은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검은 돌은 용암대지의 기반함인 현무암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니은은 현무암질 용암의 여러 분줄과 관련이 있다.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4번입니다. 자, 5번 갈게요. 가라 암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석회암, 중생대, 태적암, 현무암, 화강암을 고르는데, 자, 먼저 가는 오랜 세월 침식을 받아 지표에 드러난 울산바위, 설악산에 있는 울산바위, 바위가 그대로 노출된 산이니까 이 산은 돌산이고, 자, 돌산암의 기반함인 가의 암석은 화강암으로 연결합니다. 자, 나는 지금 충청북도 단양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용식을 받아 형성된 도담산복. 용식 작용은 석회암이 물에 녹는 작용이니까 자, 나는 석회암이 되겠죠. 자, 다는 제주도에 해안에 우뚝 솟은 다각 기둥 모양의 주상절리. 자, 주상절리는 현무암질 용암이 급격하게 식어서 굳은 흔적이죠. 그래서 다는 현무암. 자, 라는 경상남도 고성에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겹겹이 쌓인 지층. 공룡은 중생대 자, 뛰어놀던 동물들이고, 그러면 공룡 화석은 중생대 퇴적암에 발견이 되겠죠. 가나다라 이렇게 연결하시고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자, 나는 평안 누춘군에 분포한다 했는데, 자, 석회암은 조선 누춘군에 자, 분포하는 거죠. 1번 틀렸고, 자, 2번에 다는 대보조산운동으로 형성되었다. 자, 대보조산운동 때 마그마가 관입해서 형성된 암석은 화강암이죠. 갑니다. 자, 3번에 한반도에 분포하는 범위가 가장 넓은 암석은 여기 없는 편마암이고, 두 번째로 많은 게 화강암이기 때문에 라 중생대 태적암보단 화강암이 더 넓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4번에 암석의 형성 시기는 자, 라는 중생대고요. 자, 그리고 나 석회암은 고생대에 형성된 암석이니까 형성 시기는 나가 더 일러야 되죠. 자, 4번 틀렸고, 자, 5번에 화강암과 현무암 모두 화성암에 속합니다. 자, 화성암은 마그마가 굳어진 암석이고, 화강암은 마그마가 지하에서 굳어진 암석. 자, 현무암은 지표로 분출해서 마그마가 굳은 암석이죠. 둘 다 화성암이 맞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6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글의 기억 미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거. 자, 글을 읽어볼게요. 태백시에 있는 삼수령은 새하천인 기억 니은 디귿의 분수계라는 뜻에서 붙여진 지명이다. 자, 분수계면은 하천이 시작하는 자 곳이겠네요. 자, 실제로 기역은 태백시 금대봉에서 발원하여 강원, 충북, 경기, 서울 등 494km를 흘러 황해로 유입된다. 여기서 발원해서 강원, 충북, 경기, 서울을 흘러가지고 서해로 유입되는 이 하천, 이 기역 하천이 한강이 되겠죠. 자, 기역은 한강. 자, 그리고 니은 하천은 강원, 경북, 경남, 부산 등 약 510km를 흘러 남해로 유입한다 했습니다. 자, 경상도 전역을 흐르는 이 니은 하천은 낙동강이 되겠네요. 자, 디귿은 태백시와 삼척시 경계인 백병산에서 발원하는 디귿은 약 56km를 흘러 동해로 유입한다. 동해로 유입하는 하천이 있는데 한강, 낙동강 같이 네임드 하천은 없죠. 그래서 디귿은 그냥
얘는 동해로 유입하는 짧고 경사가 급한 하천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세요. 디귿 하천의 이름은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자 그리고 리을에 상류의 산지 사이를 구불거리며 흐르는 리을 하천은 가믹공유 하천인 거고, 자 하류의 평야를 구불거리며 흐르는 미음 하천은 자유공유 하천입니다. 자 선택지 풀어볼게요. 자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는 하천은 이 중에서 낙동강 하구에 삼각주가 있죠. 자 기억 틀렸고, 자 니은의 감조 구간은 서해로 흐르는 하천이 동해로 흐르는 하천보다 감조 구간이 더 깁니다. 자 니은은 맞는 설명. 아니면 여기 황해로 유입, 동해로 유입 다 써 있어. 거의 니은은 시력 테스트입니다. 자 디귿에, 자 디귿은 니은보다 발원지에서 하구까지의 하상의 평균 경사가 급하다. 경사는 동해로 유입하는 하천이 경사가 더 급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요렇잖아, 동거서저잖아. 그러니까 동해로 유입하는 하천은 경사가 급하고 서해로 유입하는 하천은 경사가 이렇게 완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경사가 더 급하다. 자 디귿 맞는 설명. 자 리을의 하방 침식 작용은 상류의 산지를 흐르는 가믹공유 하천이 더 활발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7번 갑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여름 겨울의 평균 기온과 강수 집중률,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골라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자 튀는 녀석들을 먼저 골라볼게요. 겨울 기온을 봤을 때 요 라가 제일 춥습니다. 그러면 네 지역 중에 가장 추운 곳은 북쪽에 위치하면서 내륙에 위치한 여기가 자, 라가 되겠죠. 자 라는 지금 평양입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잠깐만요 뭔가 잘못됐어. 자 잠깐만, 내가 요걸 잘못 봤어. 자 얘가 지금 해발고도가 높아. 대관령이야. 그럼 라가 대관령일 수도 있어요. 라가 대관령. 문제 풀이 할 때 이렇게 돌아와야 돼. 자 그러면 일단 라를 보류해 놓고, 그러면 자 봐, 라가 겨울도 제일 춥고 보니까 여름 기온도 제일 낮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가 나네. 맞지? 내가 여기를 쌤이 처음에 그래 푼 게 강릉인 줄 알았어. 여기를 대관령으로 못 보고. 근데 바다에서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해발고도 높은 대관령으로 푸시고, 여름이나 겨울 기온이 지금 다 낮은 걸 대관령으로 먼저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빼놓고 보면, 자 얘가 두 번째로 추워.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평양이 되면 되죠. 맞죠? 자 이렇게 고르시고, 자 그리고 다를 고르는데, 자 인천과 원산이 남았습니다. 인천과 원산이 남았고요. 겨울 기온은 둘이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자 그런데 여름 기온이 지금 다가 더 높아요. 그러면 남쪽에 서해안에 위치한 인천이 자 여름이 더 더워야 되기 때문에 인천을 다로 고르고, 자 원산을 나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가나다라 자 세팅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에 가는 동해안에 위치한다. 자 가는 지금 내륙에 위치합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가는 나보다 영강수량이 많다. 자 가 나중에 평양은 소우지고 원산은 다우지잖아. 그러니까 나가 강수량이 많아야 됩니다. 자 3번에 다 중에 저위도에 위치한 곳은 다죠. 그럼 요거 틀렸고, 자 4번에 다는 나보다 7월 평균 풍속이 강하다. 자 다하고 라 중에 7월 평균 풍속은 해발고도가 높은 자 라 쪽이 더 강합니다. 자 근데 1월은 다도 강할 수 있어. 왜냐하면 1월에는 주로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서해안도 풍속이 세거든요. 그래서 해발고도 높은 곳 서해안 1월에는 다 풍속이 센데, 자 7월에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서해안 그리고 고도 높은 곳 중에는 자 남풍, 뭐 남서풍, 남동풍 이런 것들이니까 인천이 무조건 풍속이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풍속과 관련된 거 잘 모르겠거든, 요거는 일단 물음표로 넘기고 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5번이 확실한 정답이니까 맞죠? 자 해발고도는 라가 더 높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갈게. 그래프 두 지역의 AC 기상 현상 발생 일수를 나타낸 거다. 이에 대한 오늘 설명 자 골라볼게요. 자 설이 열대야 황사
A, B, C 중에 고르고 자 부산, 서울을 고르는데 일단 설이라는 게 겨울철에 많으니까 자 A가 설이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설의 일수만 봐도 가는 설의 일수가 적고 나가 설의 일수가 많죠. 그러면 둘 중에 더 추운 도시가 서울이니까 나가 서울 그리고 따뜻한 부산은 설의 일수가 적을 거다. 그래서 가 부산 나 서울 이렇게 고르시고 그리고 B가 봄철에 좀 많죠. 3월 4월 요때 많으니까 자 B가 황사 자 그리고 7월 8월 쪽에 많은 자 C가 열대야. 자 이렇게 쉽게 골라집니다. 자 선택지 해볼게. 자 A 서리의 연 발생 일수는 노지 재배하는 농작물 생육 기간에 영향을 주죠. 서리가 많이 끼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는 거니까요. 자 기억은 맞고 자 니은에 황사의 발생 일수는 강릉보다 인천이 많아야 됩니다. 서해안 쪽이 동해안 쪽보다는 황사의 발생 일수가 많죠. 왜냐하면 황사가 건너오는 자 중국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자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의 C는 서고 동조형 기압 배치가 나타날 때 주로 발생한다. 자 서고 동조형 기압 배치라는 건 겨울을 의미하죠. 자 열대야는 여름에 자 생기는 거니까 자 잠깐만 강릉보다 인천이 많다 그러니까 니은이 맞는 거네. 맞지? 니은이 맞고 자 그다음에 디귿이 이거 틀린 거죠. 자 그리고 리그레 가는 나보다 한파일수가 많다. 한파일수는 서울이 많습니다. 자 나가 많아야 되죠. 자 정답은 기억내 1번입니다. 자 9번 해볼게. 자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소매 업태별 사업 재수 A, B는 백화점 슈퍼마켓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가나다는 요 셋 중에 하나인 거죠. 경북 경상북도 그리고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셋 중에 가나다를 고르는데 여기서 어쨌든 A가 개수가 적어요. 그럼 개수가 적은 쪽이 뭐가 된다? 백화점이 되는 거니까 자 A가 무조건 백화점 자, B가 무조건 슈퍼마켓. 자 그러면 1번 2번을 먼저 할 수 있겠지. 자 A는 백화점은 편의점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넓다 돼야 되겠지. 틀렸지 맞지? 자 재화의 도달 범위는 상권을 의미하니까 자 백화점이 더 넓다. 자 2번에 소비자의 평균 이용 빈도는 백화점 슈퍼마켓 중에 슈퍼마켓을 더 자주 가죠. 백화점은 진짜 엄마 기분 좋을 때 한 번씩 가는 겁니다.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부터는 여기 지역은 이제 정해야 되겠네. 자 지역을 한번 정해 볼게요. 자 먼저 백화점이라는 건 그 대도시의 핵심 지역에 주로 분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나다 중에 백화점이 9개나 있는 자 이 도시가 자 부산이 되겠죠. 그렇죠? 부산. 자 부산이 서울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니까 자 부산이 그래도 백화점이 9개나 있는 도시를 우리가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와 나 중에 백화점 개수는 3개씩인데 나머지는 다 나가 많습니다. 자, 이 말은 나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더 많다는 뜻이야. 그러면 경상북도 인구가 대략 한 300만이 되고 울산은 110만, 100만이 조금 넘기 때문에 경북의 인구가 한 3배 정도는 더 많잖아요. 그래서 나가 경상북도가 되는 거고 자, 가가 울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백화점 개수 가지고는 뭐 할 수가 없고 대형마트, 슈퍼, 편의점 같은 것들이 나가 더 많으니 나를 인구 많은 경북으로 고른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3번에 울산은 다 부산보다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다. 자 울산은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3차 산업 비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3차 산업 비율은 부산이 더 높아야 됩니다. 자 3번 틀렸고 자 4번에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전국 1등이 울산이니까 울산이 더 많아야 되죠. 틀렸고 자 5번에 나는 다보다 비상점 간 평균 거리가 멀다. 자 슈퍼마켓을 보니까 경북 부산의 슈퍼마켓이 경북은 900개가 있고 부산은 한 700 몇 개가 있는데 부산은 저 좁은 땅덩어리에 700 몇 개가 있는 거고 경북은 저 넓은 땅덩어리에 900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에 있는 슈퍼마켓 평균 거리가 경북보다는 훨씬 가깝다는 얘기죠. 맞죠? 좁은 부산에 700개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비상점 간 평균 거리는 경북이 더 멀다 하는 5번의 설명이 정답입니다. 자 10번 갑니다. 자 10번 문제가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문제예요. 이거 약간 이거 꼼수가 있어. 자 수능에는 이렇게 안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 설명을 일단 들어보세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일단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도시들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요거 확대한 지도를 보니까 여기 고양이고요. 자 여기 수원입니다. 자 고양 수원 있고 그리고 울산이 있고 창원이 있네요. 자 이렇게 네 도시가 있습니다. 요 네 도시가 인구 차이가 얼마 안 나. 맞죠? 거의 뭐 100만 명
정도가 되는 도시들이고, 그럼 여기서 먼저 고를 수 있는 도시는 수원입니다. 왜냐하면 수원이 전국에서 인구가 7번째로 많은 7등 도시죠. 그러면 나머지 고양, 울산, 창원보다 2020년 현재 기준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 이게 무조건 수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현재 1등인 가가 무조건 수원이다. 수원부터 찾아. 수원은 확실하니까 1번은 확실히 지울 수가 있습니다. 수원은 1기 신도시는 아니죠. 이 중에서 1기 신도시는 고양만 1기 신도시입니다. 자, 1번 무조건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다라를 고르는 게 이게 좀 어려운데, 여기서 일단은 지금 현재 고양 같으면 90년대 인구가 많이 증가한 게 고양이 될 거고, 자, 울산 같으면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인구가 증가하고, 최근에는 뭔가 지금 인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도시가 지금 울산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울산이 그래도 나은 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 수원 다음으로 인구 많은 도시가 울산이 나은 거 알 수 있잖아. 그러면 나는 쉽게 울산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맞지? 그래서 인구수로 수원, 울산 두 개를 먼저 잡아. 맞죠? 수원이 전국 7등 도시고요. 수원이 전국 7등 도시고, 울산이 전국 8등 도시잖아. 그러면 수원, 울산을 먼저 잡을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울산과 관련된 보기 4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네 도시 중에 제조업 생산액은 울산이 당연히 원톱이어야지. 그러니까 라가 누구든 간에, 라가 고양이든 창원이든 간에 제조업 생산액에서 울산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자, 4번은 일단 틀렸어. 됐지? 자, 4번 틀렸어. 자, 그 다음에 고양하고 창원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요 그래프 한번 봐봐. 둘 다 인구가 팍 증가하는 구간이 나타나요. 자, 다를 볼게. 자, 다가 인구가 가장 팍 증가하는 구간이 언제냐면 요 구간이 요거 90년에서 2000년, 그냥 90년대 인구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도 계속 꾸준히 감소하진 않고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놈을 볼게요. 자, 라는 80년대부터 쭉 증가하다가 2000년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갑자기 2배가 됐다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약간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라 도시가 창원이고요. 라 도시가 창원이고, 다 도시가 고양입니다. 자, 고양은 한 번도 인구가 감소한 적이 없어요. 특히 90년대 인구 증가가 대단히 높은 1기 신도시가 고양이고, 그러면 창원은 이론상으로 봐. 이 문제가 약간 꼼수라는 게, 창원이 이론상은 80년대, 90년대 뭐 요때 공업이 발달하면서 인구가 증가한 도시가 창원인데, 창원의 인구 증가율이 지금 가장 높은 시기가 2000년에서 2010년이죠. 요거 왜 그러냐면, 창원이 2010년에 인근에 있는 마산, 진해를 통합하죠. 그러면서 갑자기 인구가 2배가 된 거야. 2010년에 인구가 갑자기 2배 많아진 거야. 이거는 약간 꼼수잖아. 그러니까 이걸 창원의 인구가 갑자기 2배로 늘어난 건, 이게 창원이 뭔가 잘나서 지금 그런 게 아니죠. 창원에 뭔가 엄청나게 좋은 게 막 들어와가지고 막 인구가 막 이사를 막 갑자기 겁나 들어와가지고 지금 인구가 2배 된 게 아니야. 창원이란 도시가 인근의 마산, 진해를 통합시켜가지고 통계상으로 인구가 지금 2배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캐치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창원은 이거 내면 안 돼. 이거 창원은 이런 식의 그래프로 그릴 거면 창원은 내면 안 돼. 창원 대신 다른 도시를 골라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라는 혹시라도 잘못 고른 친구가 있다면 저는 너그러이 용서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창원이 마산 진해를 뺀 창원인지 아닌지 뭐 이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밑에 좀 써주든가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친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라에서 여러분들이 고르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나만 갖고 선택지를 돌려봤을 것 같아. 선택지를. 그러면 일단 3번에 나는 다보다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가 많다. 이게 나가 울산인데 울산하고 창원을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로 비교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수도권 도시, 하나는 저기 지방의 도시, 이렇게 해야
요 3번 보기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라는 보기가 지금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가 고향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 맞지? 그러면 3번은 틀렸다 라고 하면 되고, 그러면 2번도 틀린 게 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면 5번에 가와 라는 모두 도청 소재지이다. 수원은 경기도청, 창원은 경남도청이니까 5번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그래서 다 라를 만약에 잘 모르겠거든, 경우의 수를 갖고 선택지를 돌려봐야 돼. 뭐 다가 고향, 라가 창원인 경우, 첫 번째 경우의 수,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라가 창원, 다가 고향인 경우. 이렇게 해보면 만약에 반대의 케이스가 되면 그 정답이 안 나오거나 정답이 여러 개 나오는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사설 모의고사 특유의,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약간 좀 더러운 스타일의 문제였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가, 나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골라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11번으로 갈게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인구 특성,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자, 표시된 곳이, 자, 연천이 있고요. 자, 가평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성, 자, 용인 이렇게 있네요. 자, 이 중에서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이라는 건 도시에서 높고 농촌에서 낮은 겁니다. 자, 그러면 다 라가 이게 낮은 거니 다 라는 요 둘 중에 골라야 돼. 연천 아니면 가평. 자, 그리고 가, 나는 아파트 비율이 높으니까 신도시에 해당되는 용인이나 화성 중에 가, 나를 골라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성비 힌트를 좀 써먹으면 되잖아. 자, 성비가 다라 중에 성비가 높은 도시는 당연히 연천입니다. 자, 연천은 군사 접경 지역이니까 자,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성비가 높죠. 그래서 다를 연천, 자, 그렇게 고르시고 라를 가평으로 고르면 되죠. 자, 그리고 가와 나 중에는 성비가 높은 게 나입니다. 그러면 나가 공업이 발달한 화성이겠죠. 그래서 나가 화성, 가가 용인. 자, 이렇게 하면 가나다라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선택지 보시면 가는 나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자, 주간 인구 지수는 용인이 베드타운 성격이니 용인이 낮아야죠, 가평보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2번에 외국인 수는 공업이 발달한 쪽에서 외국인 수가 많기 때문에 화성이 용인보다 많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에 중위 연령은 시골 쪽이 높은 거니까 연천이 높아야 되고요. 자, 총 인구는 연천, 용인 중에 인구가 100만이 넘는 용인이 당연히 더 많습니다. 자, 5번에 외국인 인구 성비는 공업이 발달한 쪽에서 높죠. 그래서 화성이 더 높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2번 갈게요.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잘 나오는 네 구가 나와 있어요. 노원구, 중구, 중구인데 중국이라고 썼네. 미안해요. 중구, 그리고 강남구, 자, 그리고 이제 금천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제시된 게 통근 통학 인구, 그리고 지역 내 통근 통학 인구 비율, 제조업 사업 채수.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제조업 사업 채수가 제일 많은 건 하나 골라버릴게. 자, 요 나가 제조업 사업 채수가 제일 많죠. 그럼 요 나가 금천구가 되겠죠. 자, 그리고선 선생님은 나를 해결할 겁니다. 나가 지역 내 통근 통학 비율이 가장 낮아요. 그러면 도심의 기능을 잘 못하는 외곽의 주거지역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나에 해당되는 곳은 노원구입니다. 자, 가와 다는 둘 다 지역 내 통근 통학 비율이 60% 정도로 높은데 차이가 통근 통학 인구에서 차이 나죠. 가는 통근 통학 인구가 작잖아. 그러면 여기는 주거 기능이 거의 사라진 인구 공동화가 심한 중구가 되겠고, 자, 인구도 많은 강남구가 자, 다에 위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 볼게. 가는 다보다 서울의 행정구역 편입된 시기는 당연히 중구가 제일 빠른 거죠. 자, 틀렸고. 자, 니은의 통근 통학 순유입 인구는 자, 중구와 금천구 중에 자, 중구가 더 많습니다. 자, 틀렸고요. 자, 3번에 상업지의 평균 지가는 도심에서 높은 거니까 강남이 노원보다 높겠죠. 정답은 3번. 자, 4번에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 채수는 도심에서 높은 거니까 노원보단 강남에서 더 많아야 됩니다. 자, 5번에 가, 나 모두 한강 북쪽에 위치한다고 했는데 중구는 맞지만 금천구는 아니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 갈게요. 네 지역의 상대적 농업 특징 찾아야 될 지역이 강원, 경북, 전남, 제주인데 여기서 일단은 좋은 힌트가 첫 번째가 농가수입니다. 자, 농가수만 가지고 넷을 다 고를 수가 있어요. 먼저 농가수 전국 1등이 경북이잖아.
2등이 전남이잖아. 자, 그리고 선생님 가르쳐 준 게 꼴찌가 제주잖아. 자, 요 세 지역 중에 자, 4개 중에 3개가 다 있습니다. 자, 그럼 농가수 1등 여기지. 그럼 다가 누구? 경부. 농가수 2등 얘가 전남. 자, 여기가 농가수 꼴찌입니다. 제주. 자, 남는 가가 강원.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 너무 쉽게 나오죠. 여기서 반면적 겸업 농가 비율까지 볼 필요도 없이 농가수 하나만 가지고 다 풀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농가수 1, 2 꼴찌를 외우지 않았다면 반면적이나 겸업 농가 비율을 같이 조합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4번 갑니다. 권역별 전력 생산량과 소비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권역에 대한 옳은 설명. 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일단 가가 수도권이라는 건 쉽게 잡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도권이 인구가 제일 많고 가장 뭔가의 기능이 집중돼 있으니 전력 소비량이 제일 많은 여기가 수도권이 돼야 됩니다. 가는 수도권이 확실해요. 자, 그러면 나, 다를 요거는 잘못 고르는 친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남이 전력 생산량과 소비량이 많을지, 충청이 전력 생산과 소비량이 많을지. 자, 그때는 소비량을 보고 소비량이 더 많은 쪽을 영남으로 고르는 게 맞는 판단입니다. 자, 왜냐하면 영남이 인구도 더 많고 산업시설도 더 많죠. 그래서 나를 영남, 다를 충청으로 고르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나 자, 혹시라도 이런 친구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충청에 화력발전소 큰 게 많다던데 그래서 전력 생산이 더 많은 게 충청이 아닐까 이러면서 나를 충청으로 고르는 친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는 가 수도권만 하나를 잡아놓고 나, 다는 조금 남겨두고 여지를 남겨두고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가의 수도권을 안 쓴 친구는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야. 이건 심각한 거야. 그래서 일단은 기억에 수도권을 먼저 놓고 가의 수도권을 먼저 놓고 선택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수도권은 나머지 어떤 권역보다 인구 규모 2위 도시의 인구가 많다. 자, 수도권의 2위 도시 인천이죠. 충청은 2위 도시가 청주. 영남의 2위 도시는 대구입니다. 그러면 인천이 청주건 대구건 인천 인구가 더 많아야 되죠. 그러면 기억은 무조건 맞는 거죠. 자, 니은에 지역 내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은 모든 권역 중에서 수도권이 제일 낮습니다. 그러면 니은은 무조건 틀린 거죠. 자, 디귿에 다는 나보다 지역 내 전력 생산에서 화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 이거는 수도권, 요거는 영남, 충청을 결정해야 되니까 일단 놔두시고 지역 내 총생산은 인구 많은 수도권이 무조건 1등이어야 되잖아. 나가 제일 먼저 오면 안 되죠. 니을이 틀렸어. 자, 가 수도권 하나만 확실하면 니은, 리을이 지워지죠.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만약에 나다를 잘 모르겠거든. 자, 여기서 전력 소비량이 그래도 조금 더 많은 거. 자, 요걸 영남으로 가는 게 선생님 합리적인 선택이라 그랬습니다. 자, 영남과 충청을 넣고 디귿이 맞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 충청은 나 영남보다 화력 발전의 비율이 높다. 맞는 거죠. 왜냐하면 영남권에는 원자력 발전이 4개가 있기 때문에 화력 발전의 비중이 충청보다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15번 갑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도별 발전량 비율, 수력, 조력, 태양광, 풍력 중에서 고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약간 애매한 선택지가 있는데 애매한 선택지 하나를 좀 남겨두셔도 정답을 고르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사설은 이렇게 명확하지 않는 애매한 선택지를 한두 개 정도 껴서 여러분들 좀 힘들게 합니다. 수능이라면 그렇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일단은 경기에만 있는 라가 조력이죠. 이거 확실합니다. 조력 확실해. 그러면 4번은 무조건 틀렸어. 자, 신재생 4개 중에 전국 발전량이 제일 적은 게 조력입니다. 나가 누구건 간에 4번은 무조건 틀린 거고요. 자, 그리고 5번에 라가 조력이니까 다가 누구든 간에 계절별 발전량 변동폭은 조력이 작아야 돼요. 조력은 매일 할 수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내내 조수 간만에 차라는 건 있는 거니까 계절별 발전량 변동이 없는 거죠, 조력이. 그러면 조력 하나만 찾았는데 4번, 5번은 다 지금 제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가가 태양광이죠. 태양광이 전라남도, 전라북도 보면 자, 태양광 알 수 있고 여기 전라남도에 여기 태양광 그리고 경기의 조력 요거 찾았잖아. 그럼 1번이 좀 애매합니다.
태양광이 겨울이 많을지 여름에 많을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일단 넘기고 나를 먼저 찾아볼게. 자, 나가 제주에서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럼 이게 풍력이지, 그렇죠? 제주는 상대적으로 또 수력을 못하니까. 그래서 나가 풍력, 나가 수력입니다. 자, 그럼 1번은 좀 남겨두시고, 자, 2번, 3번을 먼저 볼게. 자, 2번에 나는 유량이 많고 낙자가 큰 곳이 발전에 유리하다. 요거는 수력에 대한 설명이죠. 자, 다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3번에 가는 다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다. 상용화된 시기가 가장 빠른 거는 수력이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2, 3, 4, 5 다 틀렸으니까 답은 1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태양광은 겨울보다 여름에 발전량이 많다.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맞는 말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태양광이 여름에 많을지 겨울에 많을지 요거는 애매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자, 먼저 태양광은 비가 많이 오면 불리한 거야. 맞죠? 비가 많이 오면. 그래서 자, 그 흐리고 비 오는 날, 자,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은 여름이 많은 거야. 겨울이 많은 거야. 여름이 많지. 그러면 여름이 좀 불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맑은 날이 겨울이 더 많잖아. 아, 요걸 반대로 써볼게. 맑은 날. 자, 맑은 날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름, 겨울 중에 겨울이 더 많다. 그러면 맑냐 흐리냐만 보면 겨울이 더 유리해야 돼. 근데 겨울은 태양광 발전하기 안 좋은 측면이 하나 있어요.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짧잖아. 그러니까 낮길이. 자, 낮길이는 여름, 겨울 중에 여름이 더 길죠. 그리고 여름은 태양열 자체가 더 셉니다. 태양 고도가 더 수직에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여름이 유리하고 어떤 측면에서 겨울이 유리하다고. 이걸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수능이나 평가 모의고사에서 태양광 보고 여름에 많이 하니 겨울에 많이 하니 이거는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1번 같으면 여러분들이 좀 물음표로 남겨두시고 2, 3, 4, 5를 제외하시고 남는 게 1번밖에 없으니까 1번의 정답으로 고르는 방식으로 이렇게 문제 푸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1번이 지금 정답이니까 태양광이 여름에 더 많다는 건 팩트라는 거잖아. 맞지? 만약 이거 거짓말로 내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맑냐 흐리냐 보단 태양열의 세기나 낮길이가 더 중요한 요소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만약에 태양광은 겨울보다 여름에 발전량이 더 많다라는 사실의 어떤 글을 제시했으면, 자, 여기서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상황은 태양열의 세기나 낮길이가 맑은 날이 많고 흐린 날이 많고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걸 독해를 해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 풍력, 수력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풍력은 겨울이 더 유리한 거고 여름보다. 왜냐하면 겨울이 바람 세기가 더 세니까. 그리고 수력은 여름이 더 발전량이 많은 거죠. 여름에 비 많고 하천에 유량이 풍부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풍력, 수력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조력은 계절 변화를 타지 않는다 라는 것까지 기억하십니다. 정답은 여기선 1번을 골라야 돼요. 자, 16번 갑니다. 네 지역의 용도별 전력 사용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 자, 강원도 지도가 나와 있고요. 자, 먼저 철원이 있고, 철원, 그리고 속초, 원주, 그리고 태백, 이렇게 네 지역이 있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은 요걸 먼저 봤어. 광업. 자, 이 중에서 광업으로 전력 사용량이 좀 있는 데는 태백이 되겠죠. 그렇죠? 나가 태백. 자, 그리고 선생님은 요걸 봤어. 제조업. 제조업으로 전력 사용을 좀 하는 데가 그나마 이 중에서 공업이 발달한 원주죠. 다가 원주. 자, 그럼 원주가 다가 확실하니 정답은 3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원주는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입지에 있으니까요.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가나를 한번 골라볼게. 가 쪽이 나 쪽이 농업 쪽이 좀 있고, 가는 농업이 없고 거의 다 서비스업입니다. 자, 그러면 철원하고 속초 중에 그나마 농사 많이 짓는 데가 용암대지에서 벼농사 할 수 있는 철원이죠. 그래서 나가 철원. 자, 속초는 주로 이제 관광도시니까 이제 서비스업 위주로 전력을 사용하겠죠. 자, 그러면 속초 영동지방이니까 틀렸고, 폐강 지역을 산업유산으로 활용하는 석탄박물관은 태백, 라에 있어야 되죠. 자, 2번 틀렸고. 자, 3번에
지리적 표시지에 등록된 쌀이 유명한 곳은 철원이죠. 나입니다. 철원의 5대 쌀 생각나야 되고. 자, 5번에 전력의 총 소비량은 태백과 원주 중에 인구가 많고 제조업이 발달한 원주가 전력 소비량이 더 많아야 되죠. 자, 정답 3번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17번 갑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주요 제조업 출하액 비율. 자, 골라야 될 게 1차 금속, 자동차, 전자, 화학 이렇게 4개를 고릅니다. 자, 지금 제시되어 있는 도시들이 서산, 당진, 아산 이렇게 3개죠. 자, 각 도시가 뭐 열심히 하는지가 바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서산의 75%나 되는 이 가가 석유화학, 화학이겠죠. 자, 당진에서 88%를 차지하는 나가. 당진하면 현대제철, 제철은 1차 금속이니까. 자, 나가 1차 금속. 그리고 아산은 전자 1등, 자동차 2등이니까. 자, 다가 전자. 자, 나가 자동차. 자, 이렇게 고르십니다. 자, 선택지 해보자. 자, 1번에 가는 대체로 시장 지향형 입지 특징을 보인다. 자, 가는 석유화학은 직접 지향 입지죠. 관련 기관이 관련 업체들이 한 곳에 모이는 특징. 이걸 직접 지향 입지라고 합니다. 자, 2번에 다 전자의 출하액이 가장 많은 도는 경기도가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경기도가 전국 출하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전자입니다. 자, 3번에 전국 출하액은 1차 금속과 자동차 중에 자동차가 많죠. 전국 출하액 1등이 전자고 2등이 자동차니까 나 1차 금속보다는 2등이 자동차가 더 많아야지. 그러면 3번 틀렸고. 자, 4번에 종사자 1인당 출하액. 이걸 바꿔 말하면 노동 생산성이라 그랬고, 종사자 1인당 출하액이 많으려면 그만큼 자동화된 장치 산업 쪽이 종사자 1인당 출하액이 많습니다. 자, 정유나 화학 쪽이 장치 산업으로서의 성격이 제일 강하죠. 그래서 종사자 1인당 출하액은 화학이 더 많다. 근데 전자나 자동차 같으면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계화가 거의 100%된 화학이나 정유보다 종사자당 1인당 출하액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5번에 나의 최종 제품은 나의 주요 원료로 이용된다. 자동차를 다시 녹여가지고 철판떼기를 만들고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건 바뀌어야 돼. 나의 최종 제품은 나 자동차 이용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7번 갑니다. 자, 지금 골라야 될 게 대설 지질 태풍호인데, 자, 자연재해를 고르는데 어느 연도에 뭐가 왔는지는 우리가 해마다 일기 써놓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 최근 10년간 피해액 비율 이거 필요 없어. 이걸로는 고를 수가 없어. 맞죠? 자, 그래서 반드시 아래쪽에 최근 10년간 원인별 시설별 피해 요거만 갖고 고르는 거야. 우리가 뭐 2010년에는 뭐가 왔고 2012년에 뭐가 왔고 이거 다 기억 못 하잖아. 맞지?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가 결정적인 겁니다. 자, 여기서 건물에만 피해를 줍니다. 라는 다른 데는 피해를 안 줘. 이 자연재해는 건물만 무너뜨려. 지진이죠. 자, 그리고 나는 피해액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자, 자연재해 중에 피해액이 제일 적은 게 대설. 자, 가다가 피해액이 많은데 요 다는 선박 피해가 좀 있어. 그러면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막 선박이 뒤집어지거나 막 이런 피해가 항구 쪽에 피해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다가 태풍. 건물 침수나 농경지 침수에 주로 피해가 집중돼. 가가 호우. 자, 이렇게 고르면 다 되는 겁니다. 자, 1번 해볼게. 호우 피해액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는 7월에 집중된다. 맞는 거죠. 자, 2번에 나는 기후적 요인이 아니고 지형적 요인. 지진은 자, 틀렸고. 자, 3번에 나는 다보다 선박의 피해는 이쪽이 많잖아. 다가 많잖아.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대설은 겨울 돼야 되고 태풍은 여름 돼야 되니까 태풍은 여름에서 초가을까지.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경기는 호우에 의한 피해액이 훨씬 많은 거죠. 맞죠? 지진보다. 경기도가 뭐 지진 피해 난 적은 없어. 자, 지진은 경상북도만 거의 피해를 입은 거고, 경기도, 강원도 같은 중부지방은 장마전선이 한반도 중부지방에 정체했을 때 호우 피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자, 정답은 옳은 것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로 갑니다. 19번 문제도 틀린 친구들이 좀 나왔을 것 같아요. 이 문제 어렵습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광주광역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곡성인데 그 영화도 또 곡성이라는 영화 있었잖아. 근데
요 곡성이란 도시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여기는 그냥 완전 시골 이렇게 푸셔도 돼. 만약에 곡성이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면 내가 모를 정도면 굉장한 깡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도 돼요. 혹시 곡성 사시는 친구가 있다면 미안한데 자, 두 도시보다는 조금 좀 인구가 적은 시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산 위에 양산이 지금 표시돼 있죠. 그럼 여기서 자연 증가율이 있고 인구 순이동이 있는데 자, 자연 증가율은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자연 증가율 출생률 빼기 사망률이죠. 출생률 빼기 사망률. 자, 우리나라는 전국 어디를 가나 지금 저출산이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자연 증가율이 높을 수 있는 데는 출생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의 인구 비율이 높은 데가 자연 증가율이 높은 겁니다. 시골 같으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3, 40대 인구 비율이 엄청 떨어지죠. 그러면 출생을 거의 할 수가 없어. 대신에 이제 곧 천국을 가실 수밖에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 쪽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출생률과 사망률 중에 사망률이 더 크다는 건 그 지역이 농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연 증가율이 지금 마이너스인 게 나잖아요. 그러면 나가 여기서는 곡성인 거죠. 나가 시골, 나는 완전 시골. 자, 요거 먼저 찾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나 다가 모든 연도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모든 연도가 다가 자연 증가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다가 3, 40대 비율이 높은 도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가 양산이겠죠. 자, 양산 같은 부산의 위성도시나 아니면 수도권에 지금 현재 인구가 증가하는 이기신도시나 세종이나 이런 도시들의 특징이 이사 오는 연령층이 대부분 이제 3, 40대죠. 그럼 3, 40대가 신도시에 와서 아기들 낳는 거기 때문에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는 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가 있는 겁니다. 3, 40대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다가 양산. 자, 그러면 남는 가는 광주 이렇게 고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곡성, 양산 요 두 개를 먼저 고르고 남는 가를 광주로 연결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순이동이 나와 있는데 자, 왼쪽은 인구 증가 율이죠, 율. 오른쪽은 순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수입니다. 전이 빼기 전출, 전이 빼기 전출의 인구 수가 순이동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A는 무조건 양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양산은 부산의 인구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위성 도시니까요. 자, A는 무조건 양산. 인구 수준종이 계속 플러스니까 여기서 B, C를 고르는 게 어려운 거야. 자, C를 곡성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 인구 순이동이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완전 시골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 같으면 광주도 대도시니까 인구가 광주 주변에 좀 빠져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C가 광주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 그러니까 C를 보는 시각이 두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경우에서 C는 곡성입니다. 시골이니까 순이동이 마이너스일 거다. 아니야. 대도시 광주가 인구가 좀 빠질 수 있어. 자, 둘 다 일리 있는 설명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자, 출제자가 이게 순이동률이 아니고 순이동의 명수를 줬다고. 명수. 자, 그렇다면 C가 빠져나가는 게 1000명이잖아요. 1000명. 제일 많이 빠져나간 애가 여기거든. 10,000명이니까 10,000명이 빠져나간 거잖아. 2015년 한 해만 10,000명이 빠져나갔어. 10,000명. 그럼 평균적으로 계속 몇천 명씩 지금 빠져나갔다는 거잖아. 자, 제일 많이 빠져나갈 때가 10,000명이고 곡성이 곡성군이죠. 보통 군 단위가 인구가 몇 명이냐 하면 2만 명, 3만 명이야. 2만 명, 3만 명. 그러면 곡성이 해마다 5,000명, 10,000명씩 지금 10년간 빠져나갔어 봐. 그럼 곡성 인구 빵명이야 돼. 이건 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맞죠?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수학적인 센스가 좀 발휘가 됐다면 이게 곡성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광주는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광주는 한 해 인구가 10,000명이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광주 인구 150만이니까. 맞잖아. 근데 곡성은 지금 인구 2만 3만인데 1년에 10,000명씩 빠져나가 봐. 곡성 인구 마이너스 돼야 돼. 맞지? 그러니까 C는 곡성이 아닌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순이동률을 줬으면 곡성인지 광주인지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순이동 명수를 줬기 때문에 자, C가 곡성이면 이건 진짜 말이 안 돼. 이해되겠지, 제 말? 그래서 B가 곡성이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곡성은 빠질 만큼 다 빠졌다고. 그러니까 빠지는 인구가 뭐 몇십 명, 몇백 명 이 정도일 수는 있어도 몇만 명이 빠질 수는 없어. 몇만 명이.
그래서 B가 자 0에 가까운 뭐 소소하게 0에서 조금 빠지는 요 B가 곡성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C가 광주고 자 B가 곡성. 요게 맞는 거죠. 자 그럼 연결해 볼게. 광주가 C니까 가가 C. 곡성이 B니까 B. 양산이 A니까 다는 A. 정답은 5번. 이렇게 연결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에 순이동에서 곡성과 광주를 찾는 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어렵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자 20번 갈게요. 자 일단 도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A가 신의주, 자 B는 여기 백두산 있고요. 자 C는 나진선봉, 나선 경제특구. 자 D는 평양. 자 E는 동해안의 원산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관서지방에 위치한 곳은 요 두 개죠. A 아니면 D. 자 이 중에서 홍콩식 경제개발로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신의주니까 가는 A. 아니요 나는 D가 되겠죠. 답은 나왔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남은 셋 중에 자 남은 셋이 이제 B 아니요가 B, C이잖아. 이 중에서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는 나진선봉이니까 다에 C가 들어가야 되고, 화구의 한문으로 형성되는 호수가 칼데라호니까 자 예에 들어갈 곳이 백두산이죠. 자 남는 걸 마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월 이투스 한국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약간 얄미운 문제도 있고 디테일하게 좀 쓸데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문제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자 그런 문제들은 제가 여러분들 편에서 조금은 그래도 변호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전체적으로 공부한 것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뭐 나름 괜찮은 모의고사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있을 구평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꼭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구평 해설에서 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